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 아는 아빠, 부자 아빠입니다. 이제 현대인은 인생 최고의 목표가 내 집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쉽지 않은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그 키워드로 청약, 수도권 경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후배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꼭 해주는 이야기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사원 시절에는 내 집을 마련함에 있어서 청약 통장만큼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집을 살려고 그러면 목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 돈도 없었지만 아파트 청약은 일단 계약금만 내고 이후에 중도금 대출이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의 시간을 걸쳐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내 집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 청약통장 가입자가 너무 늘어나고 아파트 시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청약 경쟁률은 너무나도 높아 내 집 마련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그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분양권을 사서 입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사실 이 또한도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는 그렇지만 언젠가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서 이를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혜택을 주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청약통장을 사용할 때가 꼭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그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무주택자라면 NH공사의 임대주택에 입주하셔서 거주의 안정성을 일단 확보한 이후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분양권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성 높은 부동산에 중장기 투자를 하여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금이 없는데 처음부터 내 집 마련한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만 하면 인플레이션이나 분양가 상승 이런 것으로 계속 쫓아만 가게 되게 됩니다. 적은 돈이라도 알차게 굴려서 자산을 늘려야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한다면 일단 수도권의 택지 개발 지역을 타겟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은 인기 지역이 많지만 너무 가격이 높아져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듭니다. 물론 자금이 충분하면 대장격인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노리겠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면 정말 곤란하게 될 겁니다. 서울에는 택지가 부족하고 재개발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에 수도권은 대규모로 택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미분양이 돼서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수도권 택지지구는 정부에서 그 계획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안정이 되고 교통이 편해짐에 따라 나중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에도 미분양이 되었던 수도권 택지 개발 지역의 아파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즉 초기에는 일시적인 공급 과잉과 투자자의 외면으로 인해서 가격이 낮을 수도 있지만 대략 입주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곧 3기 신도시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한번 노려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내 집 마련과 이 투자를 위해서는 경매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경매는 그 10%의 경매 보증금과 부동산 가격의 30% 정도의 여유 자금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낙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경매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경매에 대한 그 지식과 절차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어렵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매 절차는 법원에 가서 몇 번 연습 삼아서 뭐 낙찰되지 않는 금액으로 경매에 참가해 보면 금방 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경매에서 어려운 것은 권리 분석 부분인데요.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공부를 해서 익히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매 사이트나 책을 보게 되면 권리 분석을 잘해서 싸게 낙찰을 받아서 대박을 터뜨린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아파트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시세와 경매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하고 시장 조사도 쉽고 권리 분석 내용도 다소 용이한 그러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의 주거용 물건을 매입해서 일정 기간 되파는 방법으로 안정적 수익을 내는 그런 전력을 쌓으면 그리 무리하지 않고도 소소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내가 원하는 목돈을 마련하고 경매를 통해서 내 집도 싸게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경매 역시도 부동산이 과열되면 경매 시장 자체도 과열이 되기 때문에 낙찰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후 실제 행동은 불경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매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의 그 경험으로 보건대 은행에 착실하게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 한 방에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은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 예치해서 받는 1 내지 3% 사이의 금리로는 뛰는 물가와 날아가는 아파트 가격을 절대 쫓아갈 수 없습니다. 금액이 적던 크던 다양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어야 할 것이며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길라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